부동산 대출도 전략입니다. LTV와 DTI에 대해서는 세하게 써놨어요. 뭐냐면 론투밸류,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용어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론투밸류, DTI, DSR. DSR이라는 건 뭐냐면 연소득 대비 모든 금융체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제일 강화된 게 DSR. DTI는 여기는 이자 플러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 전체 금융부채의 이자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액. 연소득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뭐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액이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연소득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대해서 20만 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DTI를 내는데 DSR은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모든 금융부채.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관적으로 그냥 판단하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얘가 더 좋은 거네. 이게 더 좋고 얘는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용이 곧 나의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차주 유입 발생 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죠. 그죠? 정부가 우려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높아져서 대출 규제 가능성이 증대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2025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에도 금리가 인하 전망이다.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이제부터 대출을 받으시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변동금리로 가셔야 됩니다. 마통은 평상시 한대에 50에서 90% 정도의 사용이 효과적이고 사용 한도가 50%를 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일시적으로 줄였다가 다시 사용도가 늘리는 것이 신용점수에 유리하다.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설만 했더라도 약정금액 전체가 대출로 산정되는 거예요.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나 개설은 해놨는데 대출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1,000만 원 약정해 놓으셨으면 마이너스 1,000만 원 대출이 있으신 거예요. 쓰든 안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마이너스 약정을 해놓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분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을 언제든 오늘이라도 당장 쓴다고 보고 한도를 거기다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써놓은 거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재테크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개별 상담할 때도 누누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게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시라. 신용카드 한도는 최대한 높게 설정해놓고 금액을 30-40%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포인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할부보다는 일시불 결제가 유리합니다. 특히 선결제 이용 시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이 있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고, 만기 일시 상환은 만기 일시에 상환하는 거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현재 소득이 미래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 원금을 갖다가 30년 나눠서 나는 거죠. 초기에 이자 부담이 좀 많지만 갈수록 줄어든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소득 및 지출이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무주택자나 서민의 주거 안정, 정책자금 대출인 거는 무주택자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성 대출이구나. 아, 그렇네. 금리가 저렴하고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하고 DSR 미리죠. DTI만 뎁트 인컴만 적용하는.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이 좋은 거구나. 소득이 적고 부채가 많아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이걸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은행 가실 때 이런 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금자리론, 연봉이 낮고 다소 대출이 많은 경우에 DSR 미적용하고 DTI만 산정하고 실거주 의미 없다. 자, 대출 순서는 보금자리론은 DSR, Debt Service Ratio를 배제, 적용 안 한다. 먼저 신용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보금자리론 순서대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보금자리론을 받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까지 받으려면 뭐 신용대출은 못 받아. DSR을 안 따지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신용대출 받고 보금자리론도 받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재원 대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적금을 활용해다. 모두 론투밸류 80%까지,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하고, 차주의 소득이 제한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에 유리하다. 그런 것들. 19세에서부터 34세. 아, 이거 잘 보셔야 되네. 청년주택 드림청 같은 거. 자산 형성 강화를 위해서 우대금리 주고 비과세 납입하고 소득공제도 해주고 부주택 세대주 세대원, 청약 당첨 시에 분양대금의 80%, 금리 2%대 전용 대출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이런 거 가입해 놓으셔야 돼. 청년주택 드림 대출은 이런 조건이에요. 해당되시는 분은 이거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약에 당첨됐다. 청년주택 당첨 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계약금 납부를 위한 일회 한정 중도 인출도 허용하면서 당첨 이후에도 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 나는 전세로 간다. 전세자금 대출을 간다. 나는 주택을 사서 월세를 놓고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 전세 가격이 1% 상승 시에는 주택 매매 가격이 0.66% 오르는 국토연구원의 결과에 따라서 오르는 거고, 전세 가격 오르면 그래서 전 가격도 오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갭 투자에
1% 증가 시 주택 매매 가격은 0.15% 오르는 거고, 금리가 1% 하락하시면 주택 가격은 0.04%가 상승합니다. OECD 주요 국가는 금리 대도시화가 가격 변동의 주요 영향인데, OECD 주요 국가는 한국은 전세 가격. 전세가는 우리는 갭 투자가 주요 영향입니다.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없어지는 순간에 주택 가격은 폭락하게 돼 있죠. 왜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를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1순위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버팀목. 자, 아예 순서까지 제가 정해드렸어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고 청년 신혼부부 전용. 3순위는 일반 은행 전세.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돼요. 일반 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거는 일반 은행 자금이죠. 그죠? 버팀목, 청년 이런 것들은 다 정책 자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딱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신혼가구 전용, 일반 버팀목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잘 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대출 전략과 전세자금 대출도 아예 구분해서 나눠놨습니다.